정전이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위험한 공정에서 전원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비상전원 설비, 즉 예비 동력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업장에 비상전원 설비, UPS라든지 비상발전기 등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 설비를 왜 구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전원 설비라는 것은 예비 동력원, 스페어 개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한두 번 있죠. 천둥 번개로 인해서 갑자기 두꺼비 집, 즉 메인 차단기 내려가서 집안이나 사무실 모든 전기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던 경험들 다들 한번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처럼 정전이나 또 과부하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전기가 차단된 경험이 몇 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긴급 복구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수분 내로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뭔가 더 복구가 빨리 일어나고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의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좋다. 저는 그렇게 그 지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내과에 가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오시죠? 보통 제 경우만 봐도 10,000원 미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은 5,000원, 그리고 많아야 뭐 8,000원, 또 검사하면 10,000원 이쪽 저쪽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기나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가 생기면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자가 아닌 이상 병원 가기도 사실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경하고 또 생각했던 이 아메리칸 드림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의료 시스템도 열악하고, 그리고 이 정전이나 이런 인프라도 사실상 복구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고 하고, 그리고 행정 시스템 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처럼 뭐 정부 24지 들어가서 등본 하나 떼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발급받는데요. 근데 미국은 뭐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인주의잖아요. 개인 중심이고 돈이 자본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다라고.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참 그런 생각할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살아서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좀 몰랐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참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저축을 안 한대요.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축해라, 아껴 써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저축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있다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3일 있다 쓸 돈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자들 제외하고 중산층 미만으로 내려오면은 당장 50만 원, 100만 원이 통장에 없답니다. 그만큼 있는 대로 받는 대로 소비를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간접적으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상 발전기, 비상 예비 전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만약 정전이 나면 이제 잠깐 블랙아웃이 되었다가 전기가 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전이 산업 현장에, 그리고 그것도 위험한 물질, 우리가 위험 물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이라고 해서 제1류에서 6류라고 하고요.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크게 4종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런 위험한 물질을 반응한다든지
고온고압화에서 합성하고 있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정전이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위험한 공정에서 전원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 사업장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크게 위험성은 없지만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반응이나 첨가나 부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뽑아내는데 생성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레시피가 반응 조건이나 이런 레시피가 굉장히 예민한데 만약에 거기서 수초간 혹은 수분간 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전원이 차단이 돼서 반응기에 임펠러가 멈췄다든지 그리고 냉각수 투입 라인의 어떤 컨트롤 밸브가 작동이 멈췄다든지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화학 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상시를 가정했을 때, 비상시라고 하면 블랙아웃 즉 정전이 되겠죠. 비상시를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뭐 제조업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인이나 뭐 지게차 이런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위험한 화학 물질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법에서 정한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 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온고압화의 화학물질의 제조, 생산, 취급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운전 범위가 센시티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나 시간이며 냉각 장치들, 순환 장치들 배출이 되고 촉매 투입 등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정에서 잠시라도 블랙아웃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초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응폭주라고 하거든요. 런어웨이라고 해서 이 반응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응폭주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이 레시피대로 공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촉매를 투입을 해서 그 반응을 정교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 촉매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서 보일링, 끓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인 냉각수 투입 라인이 오픈이 되고 거기다가 냉각수가 투입이 돼서 그 열과 압력들을 쿨링 다운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전이 돼가지고 그 해당 설비가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하겠죠. 그런 게 바로 이 블랙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몇 초간 정전이 일어나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석유화학공업 특히 석유화학공업 같은 이 정교한 화학공정 시스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전원 동력원이라고 하고요. 비상 전원과 관련해서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를 보시면은 예비 동력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제308조를 보시면은 비상 전원에 대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가 전 강의에 만화로 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올려드렸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화로 된 안전보건 규칙 웹툰처럼 읽으시고 여러 번, 3번, 4번, 5번씩 꼭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6조에 보면은 예비 동력원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여기 포인트 뭐죠?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 예비 동력원이나 비상전원 장치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대상이 뭐다?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다. 그것은 좀 이따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원의 이상이다. 그럼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나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시 바로 가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원을 갖추어 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밸브, 콕, 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류 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 시건 장치죠. 그것들을 하고 색채 표시 등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동력원 비치하시고 색채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은 앞서서 읽어드린 그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전 강의 들으시고 또 해당 사이트 방문하셔서 이 귀한 자료들 잘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비상전원 설비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되는 설비다 아니다. yes, no. 네, 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장에 만약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렇죠? 위험한 사업장도 아닌데 일반적인 프레스, 뭐 사출 성형기, 그리고 크레인 이런 것도 설치하는데 굳이 비상 전원 장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상 전원 장치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만약에 디젤 비상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1년에 몇 번 쓰겠어요, 사실.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그것들을 수용해서 비상 발전기 실을 따로 만들고 그 구획된 공간에서 디젤 발전기를 놓고 유지 관리하는데, 실제로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은 1년 혹은 5년 이상 설비를 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유지 관리하고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플러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상전원 설비는 모든 사업장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비는 특수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 그러면은 특수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건데 제가 추후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8조 비상 전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항을 보시면은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 스탑이죠. 갑작스러운 셧다운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설비의 비상 발전기, 비상 전원용 수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등 비상 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 적색 음영에 보시면은 비상 전원의 종류가 나오죠. 비상 발전기가 되겠고, 비상 전원용 수전 설비, 그리고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비상 전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비상 발전기를 채택하셔서 설치를 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항을 보시면은 비상 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 발전기라든지 UPS를 설치를 하시면은 설비에 물려 있는 기계 설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 폭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야기되는 그 기계 설비에 우리가 비상 전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설비를 연결하고, 그리고 안전 설비도 연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모든 설비를 다 비상 전원에 연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용량도 한계가 있고 그만큼 그 비상 발전기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설비를 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플러스로 안전장치, 아까 말씀드린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라든지 이런 방송 설비들, 그 다음에 감지 경보 알람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물려놓는데 그런 용량 부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몇 킬로와트, B는 몇 킬로와트 해가지고 총 부하 용량이 뭐 200킬로와트다 라면은 거기서 플러스로 10% 정도 우리가 여유를 둬서 220킬로와트로 우리가 비상 전원 설비를 설정을 하고 오다를 내는 거죠. 주문을 하면 그대로 이제 업체에서 제작해온 비상 전원 장치를 우리 사업장에 구획된 틀에 비치를 하고 시운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 동력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상 발전기, 두 번째로는 축전지 설비, 세 번째로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UPS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범용으로 쓰고 있는 비상 발전기, 이머전시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 전원의 공급이 전지되었을 경우에는 비상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 기계 설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 장치들이 되겠죠. 대표적인 거는 전원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뭐 촉매 공급 장치라든지 냉각수 투입 장치라든지, 그리고 리액터 등이 되겠죠. 임펠러, 이런 회전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장치 쪽에 들어가 보면은 냉각수 공급 펌프라든지, 그다음 반응 정지 장치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원이 끊겼을 때 바로 이 전원을 공급해서 이 위험한 물질들이 반응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누출 화재 폭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비상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엔진형으로 돌아가는 비상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 가솔린도 있고 가스 터빈형, 그리고 스팀 터빈, 연료 전지 발전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상 디젤 발전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DEG 구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저도 이 엄청난 규모의 발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큽니다. 정말 크고
넓어요.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으로는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정도로 발전기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발전기가 각 공정별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만큼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제어 판넬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전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로 하면 디젤 엔진이고 가솔린으로 하면 가솔린 엔진이 되겠죠.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방진 스프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 내진, 방진 스프링과 내진 스토퍼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방진 스프링은 예를 들어서 진동을 어느 정도 얘가 받아줄 수 있고 진동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진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스토퍼, 멈춰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전지 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죠. 배터리로 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2차 전지로서 축전지, 충전 장치, 기타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자주 쓰죠. 배터리죠. 배터리 말 그대로. 이런 배터리를 우리가 축전지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 용량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좀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디젤 발전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비가 다분화되어 있지 않고 심플하다. 반응기가 한두 개만 있다. 그리고 감지기나 경보기가 몇 개 없다. 그러면은 축전지를 모아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